여러분, 오늘도 쇠질하기 좋은 날입니다. 남자는 갑바라는 말이 있듯이 볼륨감 있는 가슴 근육은 몸을 더 입체적이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기웃거리거나 또는 무자비한 무게로 인클라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놈의 밋밋한 가슴은 볼륨감 있게 커질 생각을 안 하죠. 실제 705만 구독자를 보유한 제레미 또한 이와 같이 납작만두 같은 가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벤치프레스를 버리고 다른 운동 방식을 시작한 후 완전히 다른 가슴 근육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했길래 저런 극명한 변화를 맛본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의 기본으로 벤치프레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벤치프레스로 실제 가슴 자극을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죠. 가슴 딱 열고 자세 잡은 다음 가슴을 고립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고립시키지 못하죠. 여기에 더해 중량 욕심까지 부리면 어깨나 팔꿈치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벤치프레스도 제대로 고립시키면 초보자들은 40kg도 들기 개빡셀 겁니다. 실제 제레미 또한 중량을 낮춘 다음 더 맛있는 가슴 자극을 맛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길래 그는 아주 밋밋한 가슴 근육을 우람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이러냐? 알면 다 그렇게 하겠지 라고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여러 논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신체에 맞는 가슴 운동 방식을 찾고 운동 유튜버 제레미가 가슴을 키운 두 가지 운동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껏 가슴이 밋밋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두 가지 가슴 운동만 해봐도 볼륨감 넘치는 빵빵한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고중량이 답이다 라고 알고 있죠. 실제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고강도 벤치프레스가 가슴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뒤엎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총 28개 연구와 747명의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저중량, 중중량, 고중량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운동을 실험한 결과 근력을 키우는 측면에서는 중중량과 고중량 그룹이 우세했지만 근비대 측면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6년 캐나다 맥머스터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논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쉽게 말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무게 곱하기 반복 횟수 곱하기 세트 수, 즉 총 부하량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레미 역시 과거 논문을 기반으로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했는데도 가슴 근육이 밋밋했고 더 잘 안 컸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역시 중량을 낮추고 스트레치에 집중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가슴의 급격한 성장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럼 그는 벤치프레스 대신 어떤 운동을 했던 걸까요? 제레미는 가슴의 최대 스트레치를 위해 바벨 벤치프레스 대신 덤벨을 활용했습니다. 바벨은 프레스를 할 때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에 반해 덤벨은 손목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깊은 스트레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슴 근육을 더 고통스럽게 괴롭혀줄 수 있죠. 실제 범스테드 형님도 프레스하는 모습을 보면 팔꿈치가 가슴 아래까지 최대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트에선 스트레치 구간에서 짧게 반복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앞으로 프레스를 할 때 고중량을 다루기보다 저중량으로 고반복을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막상 저중량 고반복 해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한 직장 끝나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너무 다양한 음식을 뷔페처럼 맛보려 하기보다 코스로 몇 가지 운동만 고립시켜 보시면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이제 중량을 낮추고 스트레치에 집중하는 것이 가슴 사이즈를 키우는데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논란이 많은 벤치 각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2020년에 진행한 벤치프레스 경사와 관련된 논문 결과를 보면 연구진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8주간 운동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A그룹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만 하도록 했고 B그룹은 플랫 벤치프레스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그룹은 인클라인과 플랫을 함께 하도록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부 가슴은 세 그룹 모두 동일한 성장을 보였고 상부 가슴에서만 인클라인만 진행한
진행한 A그룹이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죠. 그러나 제레미는 이 인클라인 각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각 사람별로 신체적 특징에 맞춘 각도가 있다고 말하죠. 그는 흉골의 각도가 가파른 경우 플랫 벤치프레스는 실제 디클라인과 같이 아랫가슴을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클라인의 각도를 30에서 45도까지 비교적 높은 경사에서 운동하는 게 가슴 근육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라 말하죠. 하지만 자신처럼 흉골의 각도가 평평하다면 인클라인 각도를 30에서 45도까지 높여버리면 가슴이 아니라 어깨 개입이 더 심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흉골의 각도가 평평하다면 인클라인 각도를 딱 한두 단계만 살짝 높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 말하죠. 그럼 내 흉골 각도는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흉골 각도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가슴에 대보면 바로 알 수 있죠. 핸드폰을 가슴 중앙에 댔을 때 이렇게 기울게 되면 흉골 각도가 가파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클라인 각도를 30에서 45도 정도 높게 잡고 프레스를 하는 게 가슴 자극에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 이 흉골의 각도가 평평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체스트 프레스 머신도 보면 벤치가 살짝 인클라인처럼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초보자이거나 중량 욕심이 있는 분들은 헬스장에 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로 가슴 상부와 중부를 조져줬다면 이제 어디가 남았죠? 맞습니다. 바로 아랫가슴이 남아있죠. 사실 아랫가슴은 딥스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쉽게 하지 못하죠. 특히 인클라인으로 가슴 근육을 제대로 고립시킨 다음에 딥스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클라인과 함께 병행해주면 효과적인 아랫가슴 운동을 바로 알아보시죠. 사실 케이블로 가슴을 쥐어 짜주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케이블 머신은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람 많은데 양쪽 다 차지하려고 하면 눈치가 좀 보이죠. 그럴 때 이 팩덱 플라이 머신을 적극 활용하면 되는데요. 자세를 잡고 손잡이가 가슴과 일직선이 되도록 의자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팔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쭉 늘려졌다가 최대 수축 지점에서 팔을 살짝 펴주면 가슴을 좀 더 괴롭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등이 굽는 것을 신경 써가며 가슴을 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등에 폼롤러나 수건을 대면 아랫가슴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타깃할 수 있죠. 만약 이마저도 귀찮다면 그냥 등을 기댄 채로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동작을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덱 플라이 머신 또한 고중량 욕심보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스트레치 구간에서 짧은 가동 범위로 실패 지점까지 반복하면 가슴 바깥쪽까지 찢어지는 맛있는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인클라인 각도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또한 밋밋했던 가슴 근육을 볼륨감 있게 만드는 두 가지 운동 방법을 알게 되었죠. 집에서 자신의 흉골 각도를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인클라인 각도로 집중도 있게 운동해보면서 터질 듯한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쇠질하기 좋은 날, 쇠질하기 좋은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득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